이번 시간에 30번, 테마 30번부터 하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투기 막으려고요. 집가 상승이 많이 되거나 그런 지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허가 구역 묶고요. 그 다음에 허가 구역 내 땅인데 덩어리가 좀 커야 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면적을 넘어가야 돼. 면적이 좀 커야 돼. 요때는 토지거래 제도는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거예요. 또는 지상권 건드릴 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고 막 그럴 때, 그 유상 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럴 때.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허가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끔. 요런 구조예요. 이 허가는 이제 누가 내주는 거냐면, 허가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내기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 보면 요것은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땅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한 시 안에 그러니까 시나 도 안에, 서울시 안에 또는 경기도 안에 이렇게 한 지역에 있을 때는 그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여기고, 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5년. 5년 이내 기간 안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 같은 경우 최근에 잠실 지역 같은 거 지정하고 보면 1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가로 2번 보면 지정 절차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 통과되면 지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다 통지해서 알리고, 마지막에 주민들 열람시키고, 이게 4단계. 심의,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근데 허가구역이 되는 시점은 요 지정 공고가 뜨고 나서 며칠 있다가요? 5일 있다가 허가구역이 돼버립니다. 허가구역이 되면 요 계약했다가 나중에 이제 등기 신청하는 단계가 올 거 아닙니까? 이때 허가증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있어야 등기해준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이 뭐냐면, 네모 2번이 기준 면적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덩어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크게 보면 용도 지역상 그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요. 비도시 지역 그러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비도시 지역. 도시하고 비도시 나누는데, 도시 지역일 때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고.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180을 넘어야 되고, 180제곱미터.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200초과. 공업 지역일 때는 660초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허가 받는 거예요. 녹지 지역일 때는 뭐예요? 100제곱미터 넘으면 허가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아직 지정이 안 된 미지정 지역 같은 경우, 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 가지고 정해놨습니다. 좀 다르죠? 지목.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 비도시 지역은 지목. 그러니까 지목상 제일 싼 땅인 임야라고 하면 1000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싼 땅인 농지일 때는 뭐예요? 절반인 500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500 초과.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는 뭐예요? 절반인 250 초과. 대지나 뭐 공장 용지나 목장 용지 이런 것들은 다 250 초과. 그러니까 지목 중에서 임야는 1000, 농지란 지목은 없는데, 사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이제 지목인 거예요. 요 지목이 이렇게 되니까 농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이렇게 지목.
그 페이지에 지금 박스로 해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허가대상 거래. 허가대상 거래는 이거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일 때 허가받는 거예요. 지상권이 남의 땅인데 빌려 쓰는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막 지상권 설정하면 막 30년 하고 막 그래요.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소유권에 버금갑니다. 내가 지상권자입니다. 30년짜리입니다. 거의 내 땅입니다. 30년간은. 그리고 유상계약. 그럴 때 허가를 받는 거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네모사번에 허가 신청 얘기 나오죠. 허가 신청은 여기 신청할 때 거래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공동신청서를 적어놔야죠. 서면 신청하셔야 돼. 여기서 공동신청주의다. 허가신청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심사기간이 15일이에요.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투기 목적이 인정이 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에요. 투기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투기 목적일 때는 이때는 불허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허가.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불허가 내줄 수 있고 이렇게 허가 관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내면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 근데 이제 네모 4번에 가로 2번 둘째 줄 셋째 줄 가보시면 뭐 또 있냐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선매협의라고 그래서 야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그 사람이랑 우선적으로 협상해 봐라라고 옆으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땅 가만히 보니까 A하고 B가 거래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가 그 땅이 도로 낼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랑 먼저 협상해 보시오라고 땅 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죠. 선매협의 이렇게. 그게 지금 네모 4번에 가로 2번에 셋째 줄 둘째 줄 끝에부터 셋째 줄. 근데 만약에 요 15일 안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빼서 선매협의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요 15일이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의 민원 처리 기간 15일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다음 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로 3번에 보면 15일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죠? 따라서 이제 허가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 허가증을 줘야 되겠다. 그런 뜻이고 지체 없이 선매협의 보도록 합니다. 선매협의는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거죠. 야 도로공사가 땅 살라고 그래. 협상 한번 해봐. 협의하는 겁니다. 도로공사하고 땅 주인이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요. 협상할 때는 그게 감정가 기준으로 협상을 해요. 감정가 기준으로 따져봐요. 도로공사랑 협상하고 안 되면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든지 불허가 처분하든지 요 자리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84페이지 네모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던 땅일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정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매수하게 할 수가 있다. 가로 2번 이때는 첫 줄 감정가를 기준해서 협상하도록 돼 있다. 감정가 기준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가 아니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그래서 밑에 가면 가로 3번 만약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뭐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로 3번. 잘 보세요. 주의할 것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옆으로 빼놓지도 않고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통지도 않고 쑥 15일이 지나가면 그 민원 처리 기간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받은 거예요.
근데 선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면 그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이때 나옵니다. 허가받았으면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쓸 의무가 있고 그게 이용 의무입니다. 그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5년까지 또 정해져요. 근데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행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행 안 하느냐, 왜 이용 안 하느냐. 그래서 일단 이행명령으로 문서로 일단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 이행명령을 안 따르면 드디어 뭐예요?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갑니다. 이행강제금은 돈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걸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끔 이행강제금.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네모 6번에 가로 1번에 두 줄 보면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이용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로 1번이 가로 2번은 이제 이행명령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갖다가 이행치 아니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게 이행명령. 문서로 합니다. 가로 2번 이행명령 뭐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합니다. 문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서로 하고 행정은 다 문서로 합니다. 가로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을 떨어진 날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죠. 이행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처분. 여기서 이제 불허가를 받으면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사라 그러면 너가 사주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둘 다 한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7번에 보면 1개월 내 이의신청, 1개월 내 매수 청구. 그때 사줄 때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게 돼 있으니까 헐값에 사주게 돼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래서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게 돼 있다. 이때는 공시지가고요. 선매 협상할 때는 감정가 기준. 자, 강제로 사주게 되어 있는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 확연히 차이 나죠? 됐습니다. 이제 테마 31번 분묘기지권 갈까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인데요. 묘자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갑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아버님 을다시를 모시고요. 묘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을다시 모시고 묘자를 쓴 사람은 이제 을이에요. 을. 이 사람이 땅 주인의 친척이어서 갑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승낙 얻어갖고 묘자를 써놨다. 을이. 그러면 을한테 생기는 게 분묘기지권. 승낙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건 갑의 땅이지만 을은 자기 땅 아니죠. 근데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요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 이거 법제는 안 나오는데 법제는 없는데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예요. 을한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땅 주인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 기지 부분인 타인의 토지 부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자, 네모 2번. 세 가지 경우 생기죠. 첫 번째는 땅 주인의 승낙, 오케이를 받아서 묘자를 썼거나. 두 번째는요.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묘자를 썼는데 을이. 그런데 20년간 땅 주인이 시비 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평온 공연하게 묘자를 써왔어요. 그러면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 판례는 이렇게 시효취득된 경우에도 지료는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지료는 유상이다. 줘야 돼요. 그러면 지료 청구 받은 때부터 준다 이거지. 소급하지 않고요. 판례 입장이고. 자, 세 번째는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땅을 갖다가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땅 주인이 을이고 을이 자기 아버님 모셨던 거예요. 근데 땅을 갖다가 요렇게 팝니다. 갑한테. 그런데 갑이 묘 치우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장 요구를 안 하더라. 이렇게.
묘자리 계속 써도 된다더라.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남의 땅에 묘자리 쓴 꼴이 된다. 그러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장 요구를 안 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땅을 매입한 경우. 그랬을 때는 분묘기득권이 또 생기죠. 세 번째. 가로 3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으로써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 연고자는 땅 소유자 또는 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분묘기득권은 요 세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세 가지 경우에. 예, 그런데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 요 시족체인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요때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기 설치된 이 분묘는 이렇게 시간 지났을 때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한다고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 뒤에 써진 묘에 대해서는 20년 지났어도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겠죠. 줄어들겠죠. 좀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그때는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과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분묘기득권은 이게 을이 인정되는 건데 이게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에요. 물권. 채권 아니고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여기서 갑이 승낙해가지고 을이 몇 자를 썼습니다. 갑에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을한테는 분묘기득권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 땅을 갖다가 병한테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분묘기득권자 을은 병한테까지 자신의 분묘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이어서 제3자한테까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병은 요 묘를 못 파냅니다. 파내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권으로서 이 사람이 승낙했습니다만은 넘어갔지만 이 사람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네모 3번 보시면 이게 제3자한테 병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물권으로서 그래서 이런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평장이나 암장되었다면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분묘기득권자가. 그죠? 그 다음에 시신이 없다 그러면 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걸 쓰고 있는 게 네모 3번 쓰고 있습니다. 네모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분묘기득권의 효력이라고 된 거 여기 보는데요. 가로 1번은 분묘기득권은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인정되는 게 요렇게 인정이 됩니다. 주변의 빈 땅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기지 밑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까지 인정된다는 게 네모 4번의 가로 1번입니다. 주위의 빈 땅에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가로 2번 그렇다고 해서 가로 2번 보면 이 주변의 빈 땅에다가 비석 세우고 상석 세우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다시 분묘기득권자 을이 마음대로 묘자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갖추는 건 아니야. 쌍분형태도 안 되고 합장에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로 2번이에요. 신설 권능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득권은 생긴 분묘기득권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분묘가 남아있고 분묘기득권자 등 요 권리 있는 사람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돼요? 영구적입니다. 가로 3번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분묘가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떠내려가 버렸다. 근데 유골이 수습이 되어가지고 다시 묘자리 썼다. 그러면 일시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떠내려간 게. 그래서 분묘기득권은 유지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3번에 둘째 줄 끝부분. 시험 잘 나옵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분묘기득권은 이 자체로 보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밑에 참고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서 시행되면서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묘의 설치 기간은 자기 땅의 묘자를 써도 30년으로 제한받고 연장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연장해 주게 돼 있으니까 최당 60년 쓸 수 있고요. 설치기간을 끝나면 1년 안에 철거하게끔 돼 있고 안 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배울 때는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가 지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이 영구적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는 이제 설치기간이 30년, 60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4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를 한 경우에 이때는 지료를 갖다가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아무리 시효치되겠다고 해도 지료를 줘야 된다. 얼마 줘야 되냐? 지료는 감정평가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거기 가로 4번이에요. 대신 이것도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땅 주인의 지료 청구가 들어온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지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줄 의무가 있다는 거고 옛날 것까지 소급하는 건 아니다는 게 그나마 조금 이제 이 판례를 바꾸면서 법적 안정성을 취한 거죠. 이렇게 많이 소급해서 한다 그러면 엄청 많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이거지. 청구가 있을 때부터. 네. 자, 여기서 분묘기지권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